플리커 이코델러 루너 제공,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 장서연 사무국 인턴 기자, 일제강점기는 대한민국 역사상 국민들이 고통받았던 시기로 이를 알아야 민족이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 어두운 시기를 알지 않고서는 과거의 아픔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갈 힘을 얻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에 빼앗기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청에서 발생한 화단 사건의 보상으로 러시아는 만주 지역을 얻었는데 단순히 한반도만 점령하려던 게 아니라 만주를 차지하고 대륙으로 나가려 했던 일본은 이것이 불편하였다. 영국 또한 원래는 청나라 안에서 영향력이 컸는데 러시아가 만주를 차지함으로써 영국의 힘이 약해졌다. 상황이 비슷했던 영국과 일본은 동맹을 맺었다. 러시아는 일본에게 한반도 39도선을 경계로 그 아래를 일본이 차지하고 만주는 러시아가 갖는 것을 제의했지만 이것이 결렬되면서 1904년 러일전쟁이 발생했다. 고종은 공식적으로 조선은 중립국가이다.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공포했지만 일본은 이를 묵살하고 강점의 첫 번째 단계였던 한일의 정서를 강제적으로 맺었다. 그 조약의 6조 중 4조 내용은 일본은 대한제국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다. 이다. 조선은 당연히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조선 안에 다른 나라의 군대가 들어올 수 없었는데 한일의 정서는 일본의 군대가 대한제국에 계속 주둔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후 러일전쟁 중 강점의 두 번째 단계인 제1차 협약이 맺어졌고 일본은 고문정치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외교와 재정을 비롯한 주요한 부서에 일본인이나 일본인이 추천한 고문을 두면서 일본이 조선의 행정에 관여하였다. 그러면서 독도가 시네마 현에 편입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강점의 세 번째 단계인 한일협상조약을 사보호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은 외교권을 제일 먼저 빼앗아갔다. 이전 조약들은 조선의 권리를 빼앗아가지는 않았는데 일본이 외교권을 제일 먼저 뺏은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의 주권을 빼앗았을 때 다른 나라가 조선을 도와주면 일본이 조선의 주권을 완전히 뺐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에게 긍정적일 수 있는 나라와의 관계를 먼저 싹 다 끊음으로써 철저하게 조선을 고립시켰다. 한일협상조약이 대표적인 불법 조약인 이유는 당시 대한제국의 대표는 고종이어서 당연히 고종의 옥새가 찍혀야 하는 데을 사보호조약에 찍힌 도장은 고종의 것이 아니었다. 맨 처음에 비밀리에 일본의 옥새를 찍었다가 나중에 고종이 찍은 것이라고 가짜 발표를 하였다. 고종은 계속 한일협상조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이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니 고종은 조선에서 힘쓸 수가 없었다. 고종은 영국의 더글라스 스토리 기자에게 본인이 처한 상황을 써서 전했고 기자가 더글라스 스토리 기사에 실었지만 영일동맹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다. 고종은 두 번째로 네덜란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해서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일본이 이 사실을 중간에 알고 손을 써서 조선 사람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고종에게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협박했다. 이후 고종은 완전히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버렸다. 이때 통감부도 설치되는데 통감부는 조선의 주권을 강제적으로 뺏기 위한 하나의 기관이다. 이후 강점의 네 번째 단계인 정미칠조약, 한일신협약이 맺어졌다. 차관 자리에 모든 부서에 일본인을 두는 차관 정치를 시작하면서 모든 부서의 결정권을 일본이 장악해버렸고 조선 군대 또한 해산시켰다. 일본은 겉으로 보기엔 조선 사람이 원해서 일본이 조선의 주권을 빼앗은 것과 같은 여론을 조성하였다. 당시 최고 친일파 집단인 일진회에게 돈을 주면서 합방 촉진 성명서를 발표하게 했는데
조선 사람은 일본과 하나가 되길 원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1910년 한일합방조약을 맺고 국권을 완전하게 빼앗아갔다. 일본의 잔인한 압박과 무리한 협약들을 통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차근차근 갉아먹으며 주권까지 긴 시간 공들여 차지하였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힘듦과 정에서 빛났던 고종의 노고와 저항 민족의 존엄과 자주의 식을 지키기 위한 용기와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독립운동가들의 투쟁을 잘 기억하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과거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강하게 통합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활용하여 민족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